안녕하세요. 저는 세 며느리 중 막내 며느리예요. 제 위로 형님 두 분 모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꼼짝을 못 하시지만 저는 할 말 다 하고 눈치도 전혀 안 보는 막내 며느리입니다. 물론 자주 보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한다는 건 시부모님이 상식밖에 말을 하실 때 바로 잡아준다는 뜻이지 절대로 선을 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요즘 여기 사연들을 쭉 읽다가 저 결혼하기 전 일들이 생각이 나서 한번 글을 써볼까 싶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올려봐요. 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 되는 30대 초반 세대기 아니라 이제는 헌데기라고 해야겠네요.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 저희는 경기도에 삽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차 타고 1시간 내 같은 경기도권에 살고 계시고요. 남편이나 저다 둘 다 맞벌이라 친정이나 시가 방문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면 시가보다는 친정을 더 많이 찾아뵙는 편인데 이것도 뒤에 이야기를 할게요. 3년 전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4년을 넘게 사귀고 있던 지금 남편과 저였죠. 그러다 슬슬 양가 집안에서 결혼 이야기가 흘러나오길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너무 이르다고 판단했거든요. 당시 저는 학교 졸업을 먼저 하고 무역회사에 입사를 해서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했지만 남편은 졸업을 1년 남겨두고 취업 준비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계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3대 시험이 있다고들 하죠. 사법고시, 외무고시, 회계고시, 물론 없어진 시험제도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합격하기 어렵다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남편. 그러니까 당시 남친을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 열심히 챙겨줬어요. 몸에 좋다는 보양식도 가끔씩 사주기도 하고 주말이면 외곽으로 데리고 나가 바람도 쐬면서 할 수 있다 조금만 힘내라 용기도 줘가며 합격 기원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졸업과 동시에 회계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때 둘이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다음날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죽을 뻔한 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참 순수했고 또 철이 없었네요. 그렇게 연수까지 마치고 난 남편이 저희 엄마의 지인 찬스로 어느 정도 탄탄한 법인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공직자 생활을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지방정부의 요직을 오랜 시간 역임하셨고 시어머니 역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하셔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시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으셨죠. 그래서 이따금씩 얼굴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인상이 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언뜻 보면 좋으신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양도 있으시고 말이죠. 하지만 뭔가 다가설 수 없는 벽 같은 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네요. 마치 얼굴은 웃고 있지만 정작 입술은 웃지 않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아무튼 시가 쪽은 그렇다 쳐도 저희 집 역시 어디 가서 꿀리지는 않아요. 아빠는 중견기업의 임원으로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 엄마는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어찌 보면 명예나 사회적 지위는 잘 모른다 쳐도 경제적으로는 저희 집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이나 저는 결혼 준비할 때 돈 문제로 걱정은 일절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뭐든지 최고급으로 할 생각도 안 했고요. 저나 남편이나 그래도 있는 집 자식이라면 있는 집, 자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적정선은 지키면서 생활하는 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 명품 가방? 당연히 몇 개는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명품들조차 제가 사치를 해서 가지고 싶을 때 막 질러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날에 선물로 받거나 제가 큰맘 먹고 산 것들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사치할 만큼 생각 없이 돈을 주시지도 않고요. 한참 합리적으로 결혼 준비를 대략적으로 끝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집 문제만 남겨뒀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형들 2명 다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집은 부모님이 사줬다고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며칠 있다가 시부모님이 집은 남편이 해가는 걸로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저는 집에 다른 비용을 대는 걸로 하고 이제 상견례만 하면 진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야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결혼이라는 걸 한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두근두근 좋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리 4년 넘게 사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 이불 덮고 자고 한 집에서 사는데 얼마나 많이 부딪히게 될까 걱정도 되고 뭐 그랬네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견례에서 터져버렸어요. 고급 한정식집에서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시는 시아버지는 12억짜리 아파트를 준비해 쓰셨다고 하길래 전속으로 생각보다 비싼 집을 구하셨네 했어요. 그런데 곧 이어지는 말씀이 이 집 명의는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현재 담보대출이 있다고 하시면서 아직은 어린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아파트를 온전히 가지고 시작하게 되면 돈의 소중함을 모를 수 있다. 그러니 아파트에 잡혀있는 대출을 저랑 남편이 다달이 상환해서 갚는 셈치고 저희 둘 다 월급 받은 걸 시어머니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는 시어머니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시며 생활비는 넉넉하게 줄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으로 대출금 갚는 식으로 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사돈 어르신. 하시는데 아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셨는지 헛기침을 연거푸하시면서 일단 저랑 상의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하고 집으로 왔네요. 일단 아빠와 엄마 의견은 이랬어요. 엄마도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 대출은 당연히 이해 가능하다 하지만 새 출발을 하는 제가 벌써부터 다달이 이자의 원금 상환에 허덕일 것 같은데 그건 아무래도 탐탁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맞벌이에 남편 직업이 전도 유망한 회계사라고 해도 이제 겨우 입사한 지 1년이 안 되는데 둘이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는 거죠. 거기다 나중에 대출금 다 갚으면 그때 명의 이전을 해준다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그 대출금 전액을 아빠가 갚아주고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나서 남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정말 좋아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생활비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다달이 원금이랑 이자를 갚는다는 가정으로 계산해보니 최소 7년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 입장을 시부모님께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 후로 며칠이 지나서 남친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다네요. 그뿐 아니라 오히려 시댁에서 난리가 났대요. 자기가 해주는 집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저희 부모님 역시 화를 내시며 도대체 그게 왜 화가 날 일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셨고요. 심지어 엄마는 니들이 하루 이틀에 갚지 못할 걸 알고 그 기간 동안 분명히 명의 문제로 갑질할 생각 같다. 아니 결혼하자마자 월급 통장을 시댁에 갖다 바치라는 이야긴데 그게 말이 되냐 하시면서 급기야는 저보고 이 결혼 꼭 해야겠냐라는 말까지 하셨네요. 자식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하자는데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의도가 수상하다. 보통 뭐 하면 뭐 해준다라는 조건부 약속이라는 게 대개 약속을 요구하는 측이 상대를 쥐고 흔들려는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부모님 말씀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남편과는 사귀는 동안 참 잘 맞았고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의 반쪽이 돼도 좋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신혼집 문제로 파혼위기까지 가게 되니 정말 속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며칠을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살도 5kg나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큰 방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는데 내용인즉 시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사돈네가 저렇게 나오니 그냥 대출금 갚아주고 집 넘겨주자고 했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질색을 하며 그러면 며느리 못 휘어잡는다고 첫째 둘째 때처럼 똑같이 해야 길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왜 두 형수들이 그렇게 순한 양처럼 늘 부모님께 고분고분했는지 알게 되었다며 화가 엄청난 남편을 보고 저는 바로 결혼 접자고 말했네요. 갑작스런 제 파혼 선언에 놀란 남편은 자기도 양심은 있는지 절 붙잡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엄마 아빠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시가에서 집 가지고 날 길들이려 했던 거였다고 남편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하니 아빠는 노발대발하시며 바로 전화를 거셨고 한참을 전화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가에 대한 원망뿐이었거든요. 며느리를 휘어잡고 길들이려는 시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어도 막상 제가 그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거기다 그 와중에 슬픈 표정으로 돌아서는 남편 생각은 왜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건지 아마도 짧은 제 인생을 통틀어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같네요. 남편한테 파혼하자 하고 그 뒤로 시아버지에게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작 남편은 전화 한 통 없었고요. 아마도 자기도 자기 부모님의 검은 속내를 알고 충격을 받았겠죠. 그렇게 한 달인가 흘렀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왔는데 집 앞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군요. 남편이었어요. 딱 보기에도 수척해진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더라고요.
속도 없던 저 역시 한 달 만에 본 남편에게 안겨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남편은 나, 집 나왔어. 우리 결혼하자. 비록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거의 못 해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좋다면 결혼하자 우리. 라고 하는데 좋다는 대답도 싫다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한참을 안겨있다가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을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남편은 들어가자마자 무릎부터 꿇더니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부모님 때문에 받으셨을 상처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정인이는 포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연 끈을 까고 집 나와서 회사 근처의 숙소에서 지내고 있어요. 비록 부모님한테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아 초라한 시작이 되겠지만 그래도 저 열심히 일해서 금방 자리 잡겠습니다. 그리고 가진 거 없이 정인이 데려가는 만큼 정인이한테도 아무런 지원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던 아빠는 밥 먹었냐고 얼굴이 그게 뭐냐고 하시면서 저녁 같이 먹었어요. 남편과 아빠는 둘이서 먹는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오히려 저는 꿔다 놓은 보리자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둘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고 급기야 밤늦게까지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엄마는 사돈네는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너가 사돈네랑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같이 사는 건 사위인데 사위 하나는 마음에 드신다면서 제 의견을 물어보시대요. 거기다 남편 말대로 제가 결혼할 때 정말 아무 지원도 안 해줄 거라는 말씀도 덧붙이시면서요. 저는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1년 먼저 일을 시작했다 해도 모아놓은 돈은 그리 크지는 않았고 남편 역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지라 저희는 거의 모든 거 다 생략했네요. 신혼여행도 당초 계획이었던 2주간 해외여행에서 2박 3일 국내로 가는 걸로 하고 식도 최대한 간촐하게 하는 걸로 바꿨어요. 당연히 예단 같은 건 생각도 안 했고요. 신혼집 역시 당분간 남편 숙소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죠. 오히려 혼수 같은 거 안 해도 되니 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을 올렸고 안 오실 줄 알았던 시부모님은 참석하셨더라고요. 물론 저희와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바로 가셨지만요.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결혼하고 처음은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남편도 저도 최대한 빨리 자리 잡으려고 둘 다 야근은 밥 먹듯이 했고 조금이라도 인정받을 기회가 있으면 서로 자원해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동안은 시가와 연락도 안 했어요. 남편 역시 정말 인연을 끊는 것처럼 전화조차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작년 설에 결국 시부모님이 먼저 전화를 하셨고 한국 선언을 하셔서 그 후로 2번인가 부모님 생신 때 찾아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형님들 2분 다 시어머니 말씀에 내내 하면서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꿀릴 게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왔어요. 특히 입만 열면 며느리돌이 하시길래 저는 바로 한마디 올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돌이도 있지만 부모님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한쪽만 바라시는 것 같으세요. 라고 받아쳤더니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도 옆에서 맞아요 어머니, 이제는 좀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원 사격 해줬고요. 요즘 저희 부부의 가장 큰 목표는 임신입니다. 어느 정도 생활도 안정되었고 나이도 있고 해서 본격적으로 아이를 가져보려고요. 그런데 요즘 다시 집 문제로 집안이 시끄러워졌네요. 이번엔 좋은 의미했어요. 지난주에 아빠가 남편 보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 집 사주신다고 거기서 애 낳는 게 어떻냐고 하셨는데 남편은 싫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저도 옆에서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원체 똥고집이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생하는 며느리들 사연 보면 한때나마 저도 그렇게 될 뻔한 입장이었던 터라 누구보다 많이 공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한번 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